그녀의 이름은 민지였다. 학교에서 불량소녀로 소문난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담배를 피우며 선생님들조차 피하는 그 소녀. 나는 지은.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공부에만 매달리는 모범생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구에 위치한 우리 학교는 겉으로는 평화로운 교육의 성지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층과 편견이 뒤엉킨 전쟁터였다. 부유한 집안 자녀들이 모여들고 가난한 아이들은 그늘에 숨어 사는 곳. 민지는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야생화 같았다. 그녀의 가족은 이혼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난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 반면 나는 안정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며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진 인형 같은 삶을 살았다. 우리는 서로의 세계와 너무 멀었지만 그 비 오는 오후 운명이 우리를 끌어당겼다.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다. 학교 복도에서 남자의 무리들이 나를 괴롭히던 중이었다. 그들은 나의 너무 착한 이미지를 비웃으며 책가방을 빼앗고 내 머리를 벽에 쳐박으려 했다. 야, 공부벌레. 내 인생처럼 재미없어 보이네. 그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고 나는 공포에 얼어붙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민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손에 쥔 주먹으로 그들의 리더를 한 방에 쓰러뜨렸다. 건드리지 마. 다음엔 내 팔 뽑아버릴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만 눈빛에는 분노 너머의 슬픔이 스쳤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다. 남자애들은 도망쳤고 민지는 피곤한 듯 내 뺨에 상처를 닦아주며 중얼거렸다. 미안. 늦었어. 왜 혼자서 버티는 거야? 그날 이후 민지는 나의 그림자가 됐다. 점심시간에 그녀는 내 책상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이거 어머니가 해준 거야? 맛있어. 그녀의 미소는 어색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이 나를 녹였다. 학교는 우리를 향한 시선으로 가득 찼다. 저 불량녀가 왜 저 애랑? 둘 다 이상한가 봐.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내 가슴은 쿵쾅거렸다. 민지와 함께 있는 시간은 평범했던 내 일상에 색을 입혔다. 우리는 학교 옥상에서 하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다고 털어놓았다. 난 약한 애들 보면 참을 수 없어. 나처럼 되지 말라고. 그 말에 나는 눈물이 고였다. 민지 언니는 강해. 나처럼 약한 애를 왜?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손끝에서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우정 이상의 무언가였다. 하지만 우리의 가까움은 곧 폭풍을 불렀다. 학교 선생님 한 분이 민지를 불러세우며 경고했다. 지은이와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내가 그녀를 망칠 거야. 민지는 이를 악물고 대꾸했다. 망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 말고요. 그 말에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문은 번졌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야? 레즈비언인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우리를 찔렀다. 부모님께도 알려졌다. 어머니는 나를 울며 탓했다. 그런 애랑 어울리면 내 미래가 어떻게 돼? 대학, 직장, 결혼. 다 물거품이야. 나는 방 안에서 울며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우리. 그만 만나는 게 나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은아.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도. 너 없이 못 살아.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어졌다. 한강 공원에서 야경을 보며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민지의 입술은 거칠었지만 부드러운 떨림이 느껴졌다. 사랑해. 지은아.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 키스는 우리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더 깊어졌다. 민지의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다. 병원비가 없어 그녀는 불법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밤늦게 돌아오는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손에는 새로운 상처가 있었다. 괜찮아. 언니. 내가 도와줄게. 나는 용돈을 모아 그녀에게 건넸다. 하지만 그 돈은 부모님의 것이었고 그 사실이 발각됐다. 아버지는 나를 때리며 소리쳤다. 내가 미쳤어? 그런 여자애 때문에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 문 앞에서 아버지와 대치하며 그녀는 울부짖었다. 지은이를 사랑해요. 당신 딸을 지킬게요. 그 충돌은 우리를 갈라놓을 뻔했다. 민지는 학교를 그만두고 사라졌다. 나는 매일 그녀의 빈자리를 보며 무너졌다. 언니. 어디야? 돌아와 편지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3달이 흘렀다. 졸업식이 다가오던 날 학교 운동장에서 그녀를 봤다. 민지는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미안해. 지은아. 어머니가 나아졌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까? 우리는 안아 울었다. 그날 우리는 도망치듯 서울을 벗어났다. 작은 마을로 가서 새로운 삶을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고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레즈 커플? 여기선 안 돼. 직장 면접에서 거절당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20대 중반이 됐다. 민지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됐다.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주말마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미래를 그렸다. 언젠가 결혼하자. 한국에서도 가능할 거야. 민지의 말에 나는 웃었다. 드라마는 계속됐다. 내 옛 친구 하나가 우리 관계를 SNS에 폭로했다.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들. 한국 문화에 안 맞아. 어머니는 다시 연락해왔다. 지은아. 집으로 와. 그 애 버려. 하지만 이번엔 나는 강해졌다. 엄마. 민지가 제 인생이에요. 사랑이에요. 민지의 어머니도 변했다. 병상에서 우리를 보며 고마워. 지은아. 내 딸을 지켜줘서 라고 속삭였다.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시험대에 올랐다. 민지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고등학교 때 그녀는 불량배 무리와 얽혀 경찰서에 갔던 적이 있었다. 그 기록이 직장에서 발각됐다. 상사는 그녀를 해고하며 말했다. 여기선 깨끗한 이미지가 필요해.
내 과거가 문제야.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무너졌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야? 헤어지자.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바보. 내 과거가 날 사랑하게 만든 거잖아.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함께 이력서를 다시 쓰고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민지는 요리 학원을 다니며 스킬을 키웠다. 이제 나도 강해질게. 너를 지킬 수 있게. 한편 내 가족과의 화해는 더디게 진행됐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어머니가 중재했다. 어머니는 몰래 우리 집을 방문했다. 민지가 차린 저녁 식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내가 지은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날 어머니는 우리를 안아주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친구들 모임에서 손을 잡고 다녔고 SNS에 우리 사진을 올렸다. 내 사랑, 내 미래, 댓글 중 악플도 있었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아졌다. 응원해요. 사랑은 사랑이야. 그러나 가장 큰 드라마는 민지의 건강 문제였다. 스트레스로 인해 그녀는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난 내게 짐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를 안고 노래를 불렀다. 한국의 옛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처럼. 민지 언니. 당신이 내 전부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LGBT 커뮤니티를 만났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여기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민지는 서서히 회복됐다. 그녀는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나처럼 고통받는 애들을 도울게. 우리의 로맨스는 더 깊어졌다.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가서 바다를 보며 키스했다. 여기서 영원히 살까? 민지의 장난기 어린 말에 나는 웃었다. 서울로 돌아가서 우리 집을 만들자. 제주에서의 그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부드러운 촉감. 뜨거운 숨결. 그것은 육체적 쾌락 넘어 영혼의 결합이었다. 사랑해. 영원히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우리는 약속했다. 결혼식을 올리자. 돌아와서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2020년대 들어 사설 결혼식이 유행했다.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친구들과 가족을 초대했다. 어머니와 민지의 어머니가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너희는 가족이야. 아버지도 왔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미안했다. 행복하길 바래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드라마틱한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학교 때처럼. 하지만 이번엔 비는 축복이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민지는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다. 민지의 맛집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전통 음식에 그녀만의 터치를 더했다. 김치찌개에 스파이스를 넣거나 비빔밥에 채소를 듬뿍. 손님들은 그녀의 미소를 사랑했다. 사장님. 부부분들 정말 잘 어울리세요.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집을 꾸몄다. 벽에 우리 사진을 걸고 창가에 꽃을 심었다. 매일 아침 민지가 커피를 타주며 좋은 하루 돼 라고 속삭이는 게 행복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옛 학교 동창회가 열렸다. 나는 가기 싫었지만 민지가 과거를 직면하자고 했다. 동창회장에서 옛 괴롭힘 주동자가 나타났다. 그는 술에 취해 다가왔다. 야, 지은. 아직도 그 불량녀랑? 후회안해. 민지는 차분히 대꾸했다. 후회. 그녀가 내 인생을 바꿨어. 너처럼 빈 껍데기 된 놈이 뭐 알겠어. 그 말에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민지가 막아섰고 다시 피가 흘렀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언니. 왜 또? 그녀는 웃었다. 내가 있어서 괜찮아. 이제 난 강해. 그 사건은 언론에 실렸다. LGBT 커플. 옛 동창 폭행 사건 논란이 일었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했고 우리 레스토랑에 항해 전화가 왔다. 이상한 짓 그만해. 민지는 문을 잠그고 나를 안았다. 포기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우자. 우리 사랑을 증명하자. 우리는 인터뷰를 했다. TV에서 민지가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이에요. 한국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이길 바래요. 그 말은 파장을 일으켰다. 지지 청원이 쏟아졌고 젊은이들이 우리를 응원했다. 가족들도 더 가까워졌다. 어머니는 손녀를 원하며 입양할 생각 없어? 라고 물었다. 우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곧 할게요. 민지의 어머니는 우리 집에 자주 왔다. 함께 떡국을 끓이며 옛 이야기를 했다. 민지 어렸을 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말에 우리는 눈물을 삼켰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가족의 일부였다. 로맨틱한 순간도 잊지 않았다. 기념일에 민지는 학교 옥상처럼 생긴 루프탑 레스토랑을 빌렸다. 기억나? 여기서 처음 손 잡았잖아. 우리는 춤을 췄다. K-팝이 흘렀고 그녀의 팔에 안겨나는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 밤하늘의 별이 빛났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였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30대가 됐다. 레스토랑은 체인으로 성장했다. 민지즈 키친으로 전국에 지점을 냈다.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LGBT 테마의 포스터를 만들며 사회 변화를 도왔다. 사랑의 색깔 캠페인으로 우리는 상을 받았다. 대통령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그 순간 민지가 내 손을 쥐었다.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임신한 듯한 착각이 들었다. 아니. 우리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 과정은 험난했다. 동성 커플? 우선순위가 낮아요.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서류를 쌓아갔다. 마침내 5살 소녀를 만났다. 이름은 할인. 그녀는 우리를 보며 웃었다. 엄마들,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할인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다. 제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할인을 데려온 후 삶은 더 풍성해졌다. 민지는 할인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이게 김치예요. 매워. 할인은 깔깔 웃었다. 나는 동화를 읽어주며 사랑은 어떤 형태든 아름다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할인은 밤에 울며 아빠 어디?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안고 노래를 불렀다.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학교에서 할인이 놀림받았다. 엄마 둘이 왜? 우리는 학교에 가서 강연했다. 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져요. 아이들은 박수를 쳤다. 외부 압력도 있었다. 보수 언론이 우리를 공격했다. 전통 가족 파괴자. 민지는 기자회견에서 맞섰다. 전통? 사랑이 전통이에요. 우리 아이를 지키는 게 제 전통입니다. 그 말은 바이럴됐다. 유명 연예인들이 지지했다. 민지 언니. 멋져. 우리의 삶은 이제 공공재산 같았다.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다. 할인 때문에 우리는 의견이 충돌했다. 너무 엄격해. 민지. 너무 관대해. 지은. 싸움 후 우리는 화해했다. 침대에서 안겨 미안해 라고 속삭였다. 그 키스는 여전한 열정이었다. 너 없인 못 살아. 할인이 자라며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그녀는 10살이 됐다.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 나가 우리 가족을 그렸다. 두 엄마와 자신. 손잡고 웃는 그림. 상을 받고 TV에 나왔다. 엄마들 사랑해요. 그 말에 전국이 울었다. 보수파도 조금씩 변했다. 아마도 괜찮을지도. 민지의 레스토랑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였다. 해외 지점에서 우리는 여행했다.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 키스했다. 세계가 우리를 인정해.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면 여전한 시선. 지하철에서 손잡는 우리를 보며 누군가 헛기침했다. 민지는 무시해 라고 했지만 내 가슴은 아팠다. 가족 모임이 드라마를 더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 병상에서 그는 민지를 불렀다. 내 덕에 지은이가 행복해. 고마워.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님.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우리는 함께 울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로맨스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데이트를 계획했다. 주말에 스파로 가서 마사지 받으며 수다 떨었다. 아직도 설레. 민지가 물었다. 매일이 첫사랑 같아. 밤에 우리는 촛불 아래서 와인 마시며 추억을 나눴다. 학교 때 비. 결혼식 비. 할인 데려온 비. 비는 우리 축복이야. 할인의 첫사랑이 시작됐다.
소녀 친구를 사귀었다. 엄마들처럼 될 거야. 할인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사랑은 자유로워. 하지만 조심해. 우리는 그녀를 지도했다. LGBT 부모로서의 책임이었다. 사회 변화가 빨라졌다. 2030년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뉴스를 보며 우리는 안아 울었다. 드디어 우리는 재결혼식을 올렸다. 법적 부부가 됐다. 친구들, 가족, 할인이 증인이었다. 영원히 함께. 법적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할인의 청소년기. 그녀는 반항했다. 엄마들 왜 그렇게 완벽해? 나도 자유로워.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웠다. 민지는 나처럼 되지 마 라고 탓했다. 나는 중재했다. 우리도 싸웠어. 사랑으로 풀었지. 가족 상담을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할인은 미안해. 사랑해 라고 썼다. 민지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매출이 떨어졌다. 파산할지도. 그녀는 울었다. 나는 함께 이겨내자 라고 했다. 온라인 배달로 전환하고 LGBT 테마 메뉴를 만들었다. 레인보우 비빔밥. 성공했다. 내 덕이야. 지은아. 우리의 로맨스는 여전했다. 15주년 기념에 학교로 갔다. 옥상에서 기억나? 민지가 물었다. 영원히. 우리는 키스했다. 바람이 불었다. 할인이 사진 찍었다. 엄마들 로맨틱. 사회적으로 우리는 롤모델이 됐다. 학교에서 강연했다. 사랑은 용기예요. 학생들이 눈물 흘렸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민지는 나처럼 두려워 마. 사랑하라 고 말했다. 가족 확대를 꿈꿨다. 또 다른 아이를 입양했다. 남자아이 준호 3살. 할인이 오빠 역할을 했다. 내 동생, 집은 시끌벅적. 민지는 피곤하지만 행복해 라고 했다. 드라마틱한 사건, 옛 불량배가 나타났다. 감옥 나온 그는 사과했다. 미안해. 민지. 그때 잘못했어. 민지는 용서했다. 지금 행복해. 너도 그래. 그 만남은 치유였다. 밤에 우리는 속삭였다. 너 없인 못 살아. 사랑은 여전했다. 아이들이 자라며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을 느꼈다. 할인이 대학에 갔다. 엄마들 잘 있어. 그녀의 빈 방을 보며 울었다. 민지는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유럽, 아시아. 각 도시에서 사랑을 확인했다. 세계가 우리 집이야. 사업은 안정됐다. 민지는 책을 썼다. 불량소녀의 사랑. 베스트셀러. 이 책으로 누군가 용기 얻길 나는 영화를 만들었다. 우리 이야기를. 시사회에서 관객이 박수 쳤다. 진짜 사랑이네요.
건강 문제가 왔다. 민지가 유방암 진단. 그녀는 무너졌다. 나는 함께 싸우자 라고 했다. 화학요법. 수술. 병원에서 손잡고 울었다. 살아남아야 해. 우리 약속, 그녀는 회복됐다. 내 덕이야. 치유 후. 우리는 더 소중히 여겼다. 매일 사랑해 라고 말했다. 할인과 준호가 돌아와 엄마 강해 라고 했다. 사회는 변했다. LGBT 권리가 확대됐다. 우리는 활동가로 나섰다. 평등을 위해 시위에서 손잡고 외쳤다. 로맨틱 디너, 민지가 서프라이즈. 40주년 다이아 반지. 영원히 눈물 흘렸다. 늙어가는 우리. 50대. 은퇴 후. 시골로 이사. 작은 집에서 채소 키웠다. 아침에 산책하며. 행복해, 민지가 물었다. 너와 함께라서. 아이들은 독립했다. 할인은 변호사. LGBT 권리 변호. 준호는 요리사. 민지의 레스토랑 이어받음. 손주가 왔다. 할머니들 웃음소리 가득. 과거 회상, 학교비. 키스. 결혼. 모두 소중해, 민지가 말했다. 마지막 드라마, 내 심장병. 병상에서. 민지가 가지마 라고 울었다. 나는 천국에서 기다릴게. 사랑해, 하지만 수술 성공. 깨어나 그녀를 봤다. 돌아왔어. 이제 우리는 노년. 의자에 앉아 일몰 보며 손잡았다. 최고의 삶이었어. 우리의 사랑은 영원했다. 한국 사회가 우리를 통해 변했다. 사랑의 승리.